1778년 10월 16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최대철은 한국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재능 있는 무대와 TV 배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46세의 나이에 그는 와 서울극장에서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 쓰라린 실패,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글은 최대철의 인생 여정을 탐구합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경력의 부침, 그가 항상 추구했던 업적, 그의 연애와 결혼, 비극적인 죽음과 장례식, 그의 아내 최윤경이 겪은 고난에 대해 나눈 이야기, 그리고 예술과 가족을 위해 삶을 살았던 한 남자의 슬픈 최후까지. 최대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5년 그가 겨우 30세였을 때 교통사고로 형 최민호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대철이 늘 존경하던 형이자 재능 있는 엔지니어였으며 그의 커리어의 가장 큰 지지자였습니다. KBS에서 진행된 가상 인터뷰에서 대철은 형이 불안정한 직업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도록 격려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민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대철에게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고, 특히 사고 전에 형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가상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상을 받을 때마다 형이 와서 내가 형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또 다른 슬픔은 악역 연기로 대중에게 오해받는다는 압박감입니다. 영화 명성황후처럼 악역을 전문으로 하는 배우인 대철은 종종 대중에게 악역과 동일시됩니다. 그는 가상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한 팬이 행사에서 자신의 배역을 두고 악당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일을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고립감과 상처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그는 항상 가장 진정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SBS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아무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날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가벼운 우울증에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대철은 2015년부터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건강과 관련된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로서 그는 항상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지만 바쁜 업무 일정 때문에 원하는 만큼 어머니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 무력감에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며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숨겨진 슬픔은 연예계에서 잊혀진다는 느낌입니다. 자랑스러운 경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철 씨는 젊은 스타들에 비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종종 느꼈습니다. 특히 K-팝과 한류가 한국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을 바친 연극을 관객들이 기억해 줄지 걱정했던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더불어 명성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항상 아내와 관객들의 사랑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러 번 외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최대철의 연기 인생은 큰 성공과 쓰라린 실패로 점철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최대철은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고 지역 축제에서 공연했습니다. 2000년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의 한 소극장에서 무대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소규모 관객을 대상으로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2004년 서울예술극장에서 공연된 안톤 체홉의 희곡에서 주연을 맡으며 첫 번째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이 작품은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고 코리아 헤럴드에 실린 허구적인 평론은 대철이 콘스탄틴의 감정적 깊이를 연기하는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그는
한국연극대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TV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006년 그는 한국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사극 주몽에서 조연을 맡으며 안방극장에 데뷔했습니다. 2010년대에도 대철은 더킹 투 하츠 2012, 별에서 온 그대 2013 등 인기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으며 꾸준히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한국 왕실을 배경으로 한 현대극 명성황후에서 악역을 맡으면서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잔혹함과 내면의 아픔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 배역은 그를 주목받게 했습니다. KBS에 따르면 명성황후는 평균 시청률 17%를 기록했고 나무위키와 아시안위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철의 연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한팬은 최대철 배우 때문에 캐릭터에 대한 미움과 애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대철은 TV 외에서도 햄릿 2015과 세일즈맨의 죽음 2019 등의 연극에 출연하며 무대에 충실했습니다. 이러한 연극들은 그의 재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그의 본래 열정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시청률이나 언론의 압박이 없기 때문에 무대가 가장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2017년 최극단이라는 소극단을 설립하여 젊은 배우들을 지원하고 고전 연극을 한국 관객들에게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4년 배우 겸 제작자로 독립영화에 투자했을 때였습니다. 한국 전쟁 중 헤어진 가족을 다룬 이 영화는 관객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고 재정적으로도 실패했습니다. 동아일보의 허구 기사에 따르면 대철은 이 프로젝트로 거의 2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빚을 갚기 위해 2배로 일해야 했습니다. 이 실패로 그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MBC 가상 인터뷰에서 시사회 때 텅 빈 극장을 보고 울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드라마 상속자들 2013에서 단순하고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악역을 연기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아시안 위키의 일부 댓글에서는 영화에서의 연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자기 회의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일보의 가상 인터뷰에서 연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개월 동안 연기를 공부하고 연극 레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더 나은 배우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명성황후에서의 그의 연기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철은 배우로서 노력하며 종종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대에서 TV로 옮겨가면서 그는 빠른 작업 속도와 관객의 압박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SBS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긴 장면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지칠 때까지 연습했던 날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2019 백상예술대상에서 영화 명성황후로 나무조연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마치 형이 위에서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눈물은 기쁨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압박과 비난 속에서 힘겹게 버텨온 끝에 얻은 해방감이기도 했습니다. 최대철은 한국 연예계에서 재능뿐 아니라 영향력까지 갖춘 배우가 되는 것을 항상 꿈꿔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2019 백상예술대상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영화에서의 악역 연기입니다. 이 역할은 복잡한 인물을 연기하는 그의 재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방영되면서 그를 국제적인 관객에게 친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이 역할 덕분에 그는 주요 감독들로부터 수많은 캐스팅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대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5년 동명의 연극에서 햄릿 역을 맡은 것은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여겨졌으며 코리아타임스의 허구적인 평론은 비극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햄릿을 그려낸 그의 능력을 칭찬했습니다. 이 연극은 3개월 동안 매진되었는데 이는 한국 연극계에서 매력을 잃은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는 또한 2016년 서울연극대상에서 최우수 무대 배우상을 수상하며 예술계에서 그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또 다른 업적은 최극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이 극단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젊은 배우들을 위한 훈련센터로 자리매김하여 워크숍을 열고 지역 사회를 위해 무료 연극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한 가상 연설에서 그는 제 성공은 수상 경력이 아니라 예술을 향한 열정을 불어넣은 젊은이들의 수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에는 극단이 창작극 서울의 메아리를 제작하여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철의 가장 큰 포부는 TV와 K-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술을 계속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예술가들이 재정적 걱정 없이 공연할 수 있는 한국 연극 전문 국립극장을 설립하는 것을 꿈꿉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전히 꿈이지만 그는 수년간 기금을 모으고 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중앙일보와의 가상 인터뷰에서 그는 고난 속에서도 예술과 가족에 헌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대철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는 2003년 서울 공연에서 극작가 최윤경을 만났습니다. 당시 유망한 젊은 극작가였던 최윤경은 최대철이 주연을 맡은 연극의 대본을 썼습니다. 이 협력은 금세 사랑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2006년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술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경은 최극단에서 정기적으로 극작을 했고 서울 연극계의 파워 커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결혼 초기, 특히 2014년의 실패 이후 재정적 압박이었습니다. KBS 가상 인터뷰에서 윤경은 빚을 갚기 위해 몇 달 동안 검소하게 살아야 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